안녕하세요. 자, 다 일어나세요.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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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잠깐 이 노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더 기분 좋게. 다 꽃 같은데 즐겁게 노래하자가. 자, 다시 좀 일어나셔야 네, 되겠어요. 하자를 즐겁게 웃어보자 그러면서 우하하하하 이렇게 한바탕 하고 그냥 자 다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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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유전자가 팍 켜졌죠. 그렇죠. 자, 불행하게도 어저께 못 오셨던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제가 어저께 강의를 꼭 들으셨어야 됐는데 못 오신 분이 많으면 복습을 조금 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손 좀 들어주세요. 번쩍. 어이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저께 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해가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걸 몰랐습니다. 병이 왜 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네. 병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알았냐 하면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기능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가 병이죠. 그러면 도대체 세포가 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됐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포들이 기능을 잘 했는데 이 세포들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 불편한 그 변화, 잘못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증세라 그럽니다. 증세. 그래서 우리 의학은 그 세포의 기능이 왜 변했는지를 모르는 채 환자들을 도와주려니까 무슨 치료밖에 못하게 됐습니까? 증세 치료. 증세 치료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모든 치료는 증세 치료입니다. 증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 가지고는 병이 안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흔해 빠진 고혈압 하나 고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고혈압 약으로는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죽을 때까지 먹으란 말은 안 낫는다는 말입니다. 안 나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약이 다 그렇습니다. 당뇨병 약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치료는 증세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뭐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세포가 무엇 때문에 잘못 기능을 하게 돼버렸는가? 그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증세 치료를 하는 기술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의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병을 낫게 하려면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그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던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 거죠. 그것을 우리 모든 의사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한방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다. 세포들이 물론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세포가 있는 줄도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 한방에서 왜 병이 생겼냐, 왜 우리의 몸이 기능을 잘 하다가 기능을 못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한방에서는 여러분 흔히 잘 아는 설명, 예? 그렇죠. 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가 빠졌다. 예. 예.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기가 소통을 해야 된다. 기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몸 안에 기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는 전선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전선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기가 흘러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 아니 전기가 흘러가는 전선 같은 게 있어요. 신경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요. 전기가.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는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보면은 경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경락을 통해서 기가 흘러간다. 그런데 그 경락 어느 부위가 어떻게 해요? 막히면은 그 막힌 부분부터 그 다음 부분에 이 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방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 넣는 것은 왜 넣습니까? 그 기가 막힌, 소통이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요? 뚫어줘서 그래서 기가 다시 소통하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한방은 옛날부터 그런 독특한 기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가 건강을 지배한다는, 기가 세포를 올바로 기능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 텔레비전이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구조와 에너지의 관계를 한방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학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유전자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한방 생각을 해보면 그 참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은 뭐를 무시해 버렸습니까? 우리 현대의학은 구조는 잘 알아. 한방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몸의 그 세부적인 구조는 아주 환하게 아는데 그 구조를 작동시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의 존재를 부인해 버린 거야 우리는. 예, 이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비참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이 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럼 제가 유전자란 말을 불쑥 해버렸는데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무엇이냐 하면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즉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되어 있는 세포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주 맛있는 건강 찐빵에다가 고구마에다가 아주 건강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숲, 그 채소 숲하고 숲 반, 죽 반 이렇더라고. 그긴 뭐라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숲이라고 다쭉 그러면 되겠네. 죽하고 숲하고 한꺼번에 쓰니까 쭉. 오늘 쭈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쭈프라는 말이 괜찮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써먹어야 돼요. 뉴 스타트 쭈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위 속에서 뭐 되고 있어요? 소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들어가면 소화시킬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면 청량리로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소화를 어떻게 시키는 줄 모르는데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소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소화 프로그램이 클릭을 받아서 소화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사용하고 싶은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켜야 됩니다. 그렇죠? 켤 때 뭐 하면 돼요? 클릭해야죠. 더블 클릭을 탁탁 하면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탁 켜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가 꼭 컴퓨터처럼 작동해요. 누군가가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위장 세포 안에 소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 소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 물질,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소화제가 생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소화제를 생산시키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 유전자가 작동하면 소화 물질, 소화제가 생산이 돼. 그럼 소화제가 나와서 위액 속에 음식물하고 섞여 가지고 음식을 착 분해해서 소화를 시켜서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똥차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똥차게 되어 있는 건 우리는 몰라. 소화가 다 됐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밥을 먹기는 먹는데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경우. 소화가 안 되면 밥 더 이상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이게 소화가 영 안 돼서 밥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 어떤 경우에 그래요? 자, 그러면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어떻게 해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동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작동을 잘하는데 소화불량이라는 말은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가 있더라도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거죠. 이거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거나 과식하거나 하면은 우리 세포 안에서 그 활성산소라는 아주 그 독한 물질이 생산이 돼 가지고 이것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래 가지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그 유전자는 세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변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자꾸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정상적인 건강한 간 세포 유전자가 자꾸 손상이 돼서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 세포라는 이상한 암 세포로 변질돼 버리면 그 간암 세포는 전혀 간의 역할을 못합니다. 기능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간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술 같은 걸 마시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술을 해독해서 우리가 술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이 있어. 그게 생산이 안 되고 간 암세포는 그 생산 못합니다. 그러면 간암이 많이 퍼진 사람은 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술 잘 먹던 사람이 술 못 먹어. 술 먹으면 막 금방 쓰러지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그 기능이 문제다 이 말이다. 기능이. 근데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들이 변질이 돼 가지고 세포에 변질이 와서 암 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 암 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녁에 여러분 오셨으면은 그 암 세포까지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작동을 안 해서 드디어 이제 암 세포가 생겨버렸다. 암 세포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암 세포입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암 세포예요. 암 세포. 암 세포. 흉측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이 하얀 거 동글동글한 거 아주 이쁘게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죠. 그렇죠? 요것들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있어 가지고 암 세포가 생겼다 하면은 암 세포 쪽으로 쫙 달려가서 암 세포를 포위합니다. 그 참 여러분이 이거 시킬 수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살아 있어. 우리는 살아 있을 줄도 모르면서 살아 있는 존재들이야. 그 희한하죠, 그렇죠? 너 어떻게 살아 있어? 그럼 몰라. 근데 살아 있네. 테레비한테 물으면 너 어떻게 화면에 그림 나와? 그럼 테레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나오네.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다 그러고 일생을 마치는 테레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테레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테레비는 모르겠다 그러고 아마 나중에 늙어서 죽어버려도 뭐 아무도 바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 내 위장세포 속에서 어떻게 소화물질이 생산이 되지? 그 말은 어떻게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다가 작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다. 그래서 나는 소화시킬 줄도 모르는데 뭐예요? 소화 다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것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 세미나는 그거 알자는 세미나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확 해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만 알면 여러분이 소화불량이 됐을 때, 즉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게 돼버렸을 때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소화불량은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암은 어떻게 끝내주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T 세포가 이쪽으로. 자, 이 T 세포라는 면역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이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받아. 클릭. 뭐가?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연항암제라는 명칭을 붙입시다. 그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를 받아야 돼요? 클릭을 받아야 돼.
여러분 클릭이란 게 뭡니까? 클릭. 제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무선 마우스인데 여기 선이 없죠, 그렇죠? 제 컴퓨터하고 이제 무선으로 클릭은 컴퓨터에다가 뭐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라는 건 뭡니까? 이 컴퓨터 주인 이상구 박사의 뭐예요? 마음이죠. 뜻이죠, 뜻. 그 뜻을 신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몇 번 클릭하면 됩니까? 더블 클릭. 그렇죠. 두 번 타닥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타닥. 꺼져버리자. 그럼 무선으로 가자. 무선으로. 우리 세포들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우리 세포들은 가만 보니까 무선으로 신호를 받고 있어. 여러분 신호 보낼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량리 갑니다. 그 여러분이 보내지도 뭐예요? 않는 클릭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어. 이야,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야, 그러네 정말. 아는 것이 무엇이다? 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알면은 이런 걸 알아야 돼. 와, 진짜네. 우리 유전자들이 클릭을 받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맞춰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제 엄지 손가락으로 네. 컴퓨터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왜 안 될까? 여기서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게? 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방해 전파가 많아서 그래요. 네. 방해 전파가 어디 있어? 여기서 오는구나. 여기 저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앰프에서 강력한 전파가 나옵니다. 네. 그 앰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근처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컴퓨터로 가는 신호보다 좀 더 강한 여기는 신호가 강해. 이 앰프 신호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신호가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아서 컴퓨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신호를 받는데 방해를 받으면은 작동을 못 하겠구나.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집에서 마누라가 해준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위장세포 속에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클릭을 받아가지고 잘 소화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 전파가 들어와. 방해 전파가 뭡니까? 여러분, 이 방해 전파 중에 제일 나쁜 방해 전파가 뭐냐 하면은 마누라가 화장실에서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여자가 화장실 가면 제일 겁납니다. 여자들은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그럴 때는 화장실에서 유난하게 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일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여보,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죠. 먹고 있는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남자 골칩니다. 여보, 할 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당신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다른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집 사람이 할 말 있다 그러면 막 벌써 막 골이 모여.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내가 들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유전자 바꿔져 버려. 왜 그래요? 이때까지 방해 전파가 없었는데 이 바가지를 끓기 시작하네.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다가 소화 물질 더 이상 생산돼야 안 돼요. 여러분 뭐 마누라 아니래도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째? 정말 나 참 이렇게 되면 수저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화 물질 더 이상 생산 안 됩니다. 저쪽에 방해하는 클릭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은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죠. 다 과학적이죠.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들은 좋은 클릭과 나쁜 클릭 사이에서 뭐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네, 어느 쪽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센 쪽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의학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이 기똥찬 책이야. 성경이 바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대신에 우리 인간은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게 결국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즉 유전자는 좋은 클릭과 뭐예요? 나쁜 클릭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줘. 네. 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해요, 안 해요? 이거 미치겠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서로 상반되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네.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은 이런 신호를 결국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호가 신호답게 전달이 되려면은 이 신호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무선 마우스 여기 열어보면 배터리가 3개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약해지면 신호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신호가 신호답게 컴퓨터에 전달이 되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전파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전파가 약해지면 여러분 셀폰, 핸드폰 작동해야 안 해요? 안 오잖아요. 전파가 강할 때 잘 되잖아요. 무슨 인터넷도 마찬가지. 네.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현대의학은 유전자, 세포와 유전자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연구를 해서 알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말은 뭐를 몰랐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뭐예요? 클릭, 에너지. 그 에너지를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 네. 그 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작동이 안 하게 되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뭐가 없어요? 이론적 근거가 없었던 거라. 네. 그런데 여러분 한방에서는 기가 있다. 그래놓고 뭐를 몰라? 유전자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충분하게 이 환자들에게 왜 병에 걸렸냐, 기와 질병의 사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뭐예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미나는 이 한방의 기의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고 현대의학의 이 발달한 유전자 의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접목을 시켜야 돼.
접목을 시키면은 여러분이 이제서야 이제는 알았다 그렇고 이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이제는 정말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증세 치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셈이랍니다. 네. 이때는 이런 때는 그냥 쩝쩝쩝쩝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이야 이렇게 우후! 그래서 유전자가 잘 켜지도록.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한방에서는 현대의학이 전혀 관심이 없는 기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제가 가만 생각해봤습니다. 이 한방의학의 역사가 5,000년이 되는데 이 5,0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진 한방의학이 기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기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을 제가 만나는 쪽쪽 선생님 그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는 이 우주에 있는 그런 에너지래요. 에너지인데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몸을 잘 작동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라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엉기기 시작해. 그런 게 있다 켜놓고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기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물어보면 결국은 나중에 끝나면서 하는 대답은 기는 기지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기가 진짜 그 기의 본질이 뭐며 좀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결국 기는 기라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기라는 것을 근데 유전자 의학을 알고 보니까 이 기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유전자가 켜졌다가 어떻게 해요? 꺼졌다가 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자, 유전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야 확실히 이제 아시게 되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요 설명만 마저 하고. 근데 이제 이 포위를 했습니다. 암세포를 이 T세포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받아요. 그걸 받으면 이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팍 켜집니다. 켜지면은 이 T세포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길쭉넓적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향하여 지금 뿌려주고 있으니까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폭삭 주저앉아서 죽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들이 생기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암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암 환자가 되면 저 사람 재수 없이 암에 걸렸구나 그러지만은 여러분도 맨날 암 걸리고 삽니다.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암 환자가 돼 버렸냐? 똑같이 암세포가 몸에 생겼는데 왜 저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나는 뭐예요? 환자가 아닌 줄 아닌가 하면 이 T세포 속에 자연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기능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어느 시점까지는 자연항암제가 잘 생산이 돼서 매일매일 생산하는 암세포를 다 죽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해가지고 꺼져버려가지고 자연항암제 생산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생기는 암세포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쌓이니까 거기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소화불량이냐 아니냐
이것도 다 뭐 때문이다? 유전자 작동 때문이다. 그럼 유전자 작동이 잘 됐던 유전자가 왜 작동을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유전자가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때문에 클릭을 받느냐 뭐요? 안 받느냐 그거더라. 그러니까 한방의 기가 뭐냐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한방의 기는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를 클릭하는 에너지다. 이러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가 뭐냐? 자, 이렇게 돼. 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모르면 기를 설명할 도리가 뭐예요? 없죠. 왜? 기가 어디 가서 뭐 하는 데가 유전자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기를 설명하라는 게 엉길 수밖에 없죠. 그 에너지다, 우주에 있는 에너지다, 뭐 이까지만 해놓고서는 구체적으로 그 기가 몸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는 것은 유전자를 꺼진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켜주는 뭐예요? 아주 굉장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그 에너지의 명칭을 하나 지어보세요. 그냥 기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라고 해야 됩니다. 생기. 왜 그래요? 생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생명에서 온 거죠. 살아. 결국 그 기가 없으면은 유전자는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 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기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절. 기가 끊어진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본토에서 기절이라 하는 말하고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까무러쳤다 이렇게. 그리고 금방 깨어날 수 있는 것을 기절이라고 하는데 중국 본토에 가면 기절이 뭐게? 갔어. 갔어. 끝. 기가 끊어서 끝나버렸어.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기절했답니다. 그럼 갔답니다. 기가 끊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사상, 그 철학이 참으로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아, 예. 텔레비가 꺼졌다. 왜? 전기가 끊어졌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에너지니까 생기죠.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생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상황버섯을 먹던 산삼 뭐 1억 원짜리 산삼을 먹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생기가 문제입니다. 생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요? 만들었습니다. 그 흙 속에 있는 그 모든 물질로 단백질도 만들고, 칼슘도 만들고, 그래서 뼈도 만들고, 유전자도 만들고, 세포 만들고, 딱 완제품이 나왔는데 완벽한 인간이야. 머리카락도 만들고 해가지고. 근데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동을 걸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 딱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기를 많이 받는 사람은 생기가 뭐라 그래요? 왕성, 생기가 넘친다.
이상구 박사를 봐라. 생기가 넘치지 않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 생기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보니까 기가 영 부족하다. 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가 푹 죽었다 그래요. 기가 푹 죽었다. 그다음 더 쉬운 말 하면 우리 한국말 하면 힘 빠졌다. 힘 빠졌다의 반대는 뭐예요? 힘난다. 힘난다는 말을 주로 신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힘입니다. 신이 힘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신은 뭘까? 결국 그 신이란 거 우리가 정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그 힘이 유전자를 잘 작동하게 하고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왕성해져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그럼 암 낫는 방법은 뭡니까? 즉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를 못 받아서 클릭을 못 받아. 좋은 클릭을 못 받아가지고 꺼져버려서 자연항암제 생산이 되지를 않으니까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되니까 암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러면 당신이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죽여드릴게. 돈만 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죽일 수 있었던 암세포야.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매일매일 60년간 잘 죽이고 있었어. 돈 안 주고 공짜로. 근데 이제 그 공짜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주고 죽여야 돼. 돈 주고 죽여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돈 주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짜로 죽일 때는 부작용이 전혀 없었는데 돈 주고 하면 뭐예요? 이제 그건 사람의 기술이지. 그러니까 공짜 기술은 그거는 사람 기술 아닙니다. 이 자연항암제라는 것은 이 T세포 속에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다 알아요. 다 눈으로 다 본 거야.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자연항암제가 생산돼서 되면 그 자연항암제가 그 단백질 구조로 되는데 그거 다 알아 우리가. 그래도 그 자연항암제를 우리의 이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실리콘밸리가 잘 발달해 있어도 아무리 양박사라도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박사라고 까부러 샀지만 못 만들어. 다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껏 만들었다는 항암제는 사람까지 죽여.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상세포까지 죽여가지고 먹은 세포 중에서 머리 다 빠지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누가 그거를 디자인을 했는지, 그렇죠? 자연항암제를 희한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입력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생산해내는 자연항암제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누가 하는 일과 누가 하는 일이 대조가 됩니까?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가 하는 창조주라 그러죠. 창조주의 일과 인간의 일은 이렇게 뭐예요? 놀라운 상대가 안 되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내는데 우리는 인간의 이 항암 물질을 과학적이라고 그러고 이 과학적인 물질보다 더 좋은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더 잘 앞으로 생산하도록 해서 즉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서. 그래야만 가장 확실한 암 치료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치료하자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더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치한 과학과 창조주의 뭐예요? 고차원적인 과학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창조주의 고차원적인 그 방법이 비과학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즉 인간이 치료하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그 생기에 대한 뭐예요? 이해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그것은 뭐가 돼버린 겁니까? 비과학이 되는 거죠. 비과학적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기를 인정하는 생기가 존재한다. 그 생기가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명 에너지다를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놀라운 이 세상의 의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획기적인 변화. 그런데 이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좋을까 두려울까? 좋을까 두려울까? 환자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은 누굴까? 제약회사, 의료기기 생산자들, 병원 의사들. 왜? 하나님한테 와서 뭐만 받으면 돼? 자, 성경 보니까 생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게 입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생기가.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로 불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입으로만 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입으로 나온 무엇인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 입으로 나온 무엇인가 속에 생명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다면 그 말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말에 생명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이제 결론인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얘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들어 있죠. 말에는 마음이 들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생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아주 멋있는 대답, 예, 참 보통 들어보기 힘든 대답, 아주 간단한 대답.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거는요, 좀 이상하게 믿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믿길까? 그런데 믿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도 안 믿기니까 믿습니다. 근데 믿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세상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이란 말은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이 말도 아니고 예수쟁이를 이 말도 아니고 세상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불교인도 무신론자도 사기꾼도 추행자까지도 하나님은 뭐요? 사람들은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요?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죽음인데 우리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렇게 왜 독생자를 줬어요? 네? 아니 이유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누구를 이 모든 사람을 전혀 조건 없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박수. 네. 자,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서 11조를 잘냈기 때문에가 아니고 11조 안 낸 놈도 포함해서 새벽기도 안 나온 놈도 포함 뭐요? 해서 아무런 조건을 거시지 뭐요? 않으시고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왜 박수 쳐요? 왜 박수 쳐요? 유전자 켜져서 엔도핀 나오게 된 박수. 왜 켜졌어요? 생기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생기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생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생명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가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엔도핀 생산해서 박수를 치게 만든다니까요. 와,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유전자 의학의 현실입니다. 과학적인 현실이요. 종교적인 이론, 신학적 이론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 이렇게 무슨적이어야 된다? 의학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학을 좀 가르치고 싶다. 신학교에서는 자꾸 이론만 신학적 이론에서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 몸하고는 연결돼 안 돼? 몸하고는 연결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미국 사람들한테 강의하면서 나는 무엇을 사람들이 나보고 딱 당신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는 바이오 티올로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생명신학이다. 신학은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도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 대학원생들에게 소위 그 기도주의라는 한 주일을 제가 맡아서 이제 가서 대학원생들에게 계속 한 주일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목사가 될 거고 나는 의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상구라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학이라는 학문 이름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니까 신학은 무슨 학이다? 생명학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은 생명신학. 그래서 저는 바이오테올로지.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옛날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이론을 세워서 강의를 했더니 거기 대학 원장 교수님께서 딱 들어보시더니 아주 심각한 결심을 하셨어. 그래서 저를 박사님, 우리 대학원에 생명신학과를 하나 신설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오셔서 생명신학과 뭐 정교수는 아니지만은 visiting professor라는 거 있죠. 예, 개관 교수. 예. 그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개관 교수입니다. 이래 봬도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의 사실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신학이 생명학인 것을 신학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 있어야만 이 생명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신학이야말로 진짜 생명의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의사라는 직종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병나면 환자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제사장한테 갔어요. 제사장이 의사요 뭐요? 목사입니다. 한꺼번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서는 여러분 제가 본래 장로교에서는 의사가 있고 뭐요? 목사가 따로 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목사도 무엇을 배워라? 영양학을 배우고 사람에 대한 생리학을 배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목사님, 당신 목사들을 말씀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노리 목사님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이 목사님이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뉴스타트 이걸 가르치는 환자들이 오거든요. 환자들 병원에서 치료만 받다가 증세 치료만 받다가 이제 치유가 필요하다 해서 오시는 환자들한테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합니다. 그 하면 그때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옛날부터 벌써 10 몇 년 됐죠? 15년? 예. 그때부터 여러분 봉사자로 오셔가지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리 김 목사님이 와달라 그러면 저는 막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뉴스타트에 아주 깊은 관심이고 여러분께 정말 아주 제 강의를 매일 듣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이라야만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마운틴 뷰 이 지역 이 지역에 제사장 겸 의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다시에서 하나밖에 아시겠어요? 한번 일어서서 그래서 이 세미나가 끝나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잘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동호회라는 거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도 배우시고 건강에 대한 요리 강습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요리도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는 곧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을 바로 전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정확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양 박사는 물리학 박사입니다. 저 스탠포드 살고 있는데 이 아주 힘든 병에 걸렸어요. 기관지 천식에다가 막 피부 아토피성 피부염 참 이 마누라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낫나요? 약으로.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지금 건강을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 기타 들고 나와서 딩가딩가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감개가 무량해요. 아시겠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마누라도 일어서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신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기가 더 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참 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니래도 여러 성경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를 딱 캐치하는 순간 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돼요.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습니다. 그게 지금 기의 정체를 현대의학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암이 낫는다는 것을 자꾸 비과학적이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 이상구 박사의 이 좀 특징이랄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몇 년씩 앞서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다 보면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음식 얘기, 한국에 가서 채식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야단이 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맞다. 조금 일찍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욕을 먹어도 일찍이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는 게 이 세미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아시겠어요?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많이 넣어줘서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 70인데도 70기분 안 나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포를 이게 여기서 잘 안 돼. 일로 와야 저거하고 좀 떨어져야 이제 잘 돼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세포죠. 세포막. 그 세포 속에 이제 세포핵이라는 게 있고,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은 유전자가 나오는데,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여러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어디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컴퓨터의 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조에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하드죠, 하드. 하드 빼버린 프로그램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주로 하드가 두 개 있나? C 하드 드라이브, 그 다음에 D 하드 드라이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C에는 무슨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D에는 뭐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파일도 C에 있는 파일, D에 있는 파일 이래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이나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입력된 프로그램에도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 프로그램 C에 있어. C에 어디 들어가서 어디를 열고 어디를 열면 그 프로그램 나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하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수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약 한 2만 4천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옛날에는 10만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유전자 수가 점점 과학자들 유전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갈수록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데 이제는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2만 4천밖에 안 돼도 그 수많은 100만 1000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전자들이 뭐예요? 콤비야. 요거하고 요거 같이 하면 이런 기능이 나오고 여기다 이걸 붙이면 또 다른 기능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수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세포 핵을 열어보면 하드가 나옵니다. 하드. 그 하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실이죠, 실. 그런데 이 실을 확대해 보면 그래서 이 염색체가 2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개의 염색체를 번호를 붙여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키가 제일 큰, 제일 긴 염색체, 즉 여기서부터 이까지 제일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조금 작으면 2번 해서 쭉 해서 22번이 제일 꼬마고 그 다음에 23번은 성염색체라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위치가 있겠죠, 그렇죠? 꼭대기 뭐 이쯤 있는 거, 중간쯤 있는 거, 맨 밑바닥에 있는 거. 이래서 유전자에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에 변질이 생기면 폐암이며 어느 위치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이냐? 어느 위치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백혈병이고 어느 위치에 유전자는 당뇨병이냐? 이런 식으로 다 유전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새 유전자 지도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가 아니고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게놈하고 게놈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게놈은 유전자입니다.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됐어요? 2003년입니다, 여러분. 2003년.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이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가는지 이걸 잘 모르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취미를 가지고 지금 환자들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긴 건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이걸 어떻게 생기를 보급해서 어떻게 해요? 켜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사들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요새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논문들이 자꾸 발표되기 때문에 아주 연구하기가 좋습니다. 옛날엔 제가 꼭 여기 오면은 꼭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 가서 그 메디컬 라이브러리 의학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뭐 중요한 논문들 카피해서 알려드릴 건데 요새는 막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불과 8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염색체 간단히 단순화해서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제일 길죠, 그렇죠? 2번은 조금 짧죠, 그렇죠? 3번 조금 짧습니다. 3번 염색체. 폐암이라는 병은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변질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결장암이라 그러는데 이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 여기다.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상에 여기다. 녹내장은 여기고 알츠하이머병은 여기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병 뭐 치매는 재수 없으면 생긴 줄 알았죠? 아니야. 다 유전자가 변해야만 우리 몸에 그런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당뇨병은 여기다. 그다음에 비만 여기다. 이 뭐냐면은 요 유전자는 체중 조절을 시키는 물질을 생산한다. 체중 조절 물질. 근데 이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체중 조절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건 그게 우울증이건 우울증은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 버려서 그렇다. 근데 유전자가 꺼지는 이유는 단순해. 뭐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기가 막혀서. 그런데 한방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를 침으로 넣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있다. 즉 생명이 있다. 사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한 2000년 전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깨달은 어부가 있어. 고기 잡던 어부가 있어. 그 누굴까요? 요한이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예. 이 요한이라는 어부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어부라도 유전자 공부 안 해도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진짜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 즉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렇죠?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다. 박수, 기똥 차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이렇게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성경 생각이 탁 번쩍 나. 가서 탁 열어보면 아멘. 네. 생겨.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늙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갑니까? 뭐 자꾸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거꾸로도 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엔 잘 안 되던 게 요새는 좀 더 잘 된다든가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네. 이제 그래서 그건 다 뭐 유전자들이 세포 안에서 잘 작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가 막히면 아주 빨리 늙습니다. 왜? 그 어떤 사람이게?
빨리빨리 늙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게요?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뭐 내년에 70인데 그럼 살 만큼만 살았나? 뭐 60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인생이라는 게 더 살아봐야 많어. 빨리 가지. 여러분, 생기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이런 말 듣고 하면 기운이 푹 빠집니다. 기가 팍 빠져요. 그래서 기 빼는 말이 있고 기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 말하면 기가 삽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면 기가 삽니다. 네. 네. 우리 김노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참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이 보니까 컴퓨터 교실을 하신대요, 요새. 컴퓨터도 잘하세요. 저는 컴퓨터는 별로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기가 죽었어요, 이번에. 아니, 컴퓨터를 언제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완전히 약고 팍 죽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하여튼 컴퓨터도 가르치고 만능이니까 운동도 잘하고요. 참 장가만 안 갔으면 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총각인데, 근데 불행히 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기라는 것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그렇다면 중국 한의학자들이 옛날에 이게 5,000년 역사가 있거든요. 그 기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주에는 뭐가 있구나. 생명의 에너지가 있구나. 그 위대한 발견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처음에 기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깨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시하게 기가 있다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생명이 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뭡니까? 뜻입니다. 뜻, 마음, 뜻이다. 참 요새 세월 좋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그냥 쓰면 돼. 참 좋습니다. 뜻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목사님 이거 다시 좀 켜주십시오. 요새 이게 새로 나온 기계입니다. 아이패드라고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요. 이제 보니까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훈련 중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레슨도 좀 받고. 그래서 그런데 이 요한은 생명 전문가입니다. 요한은 무엇의 사도면서 생명 전문가예요? 사랑의 사도죠.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깊이 알았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제일 많이 아는 제자가 무엇을 논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논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생명학이고 사랑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니까 생명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즉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인데 그 영은 뭐냐? 그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말씀이요, 말씀은 영이요, 영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다 하나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다. 박수. 아름답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 그분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것이 바로 뭐다? 생기다. 자, 한 방으로 가봅시다. 한 방으로. 5,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방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은 5,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 그거 아시죠? 예? 황제내경이라는 책입니다. 황제내경. 뭐 한방하고 황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5,000년 전에 중국 황제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 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농사도 잘 되고 배고프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 연구하고 그거 개발하는 일이 황제가 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 황제 중에 요순 황제, 뭐 우 황제 이런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 황제가 있어. 이 황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똑똑한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집현전, 그렇죠? 아주 똑똑한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왕이 토론하는 거야.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해볼까 우리? 그 맨날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런 황제들이었어. 그래서 그 황제가 특히 건강 부분에 있어서 신하들과, 그러니까 부분을 나눠 가지고 오늘은 건강 연구하는 신하들과 토론하겠다. 그러면 그 토론을 기록한 것을 황제내경이라고. 자, 이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5,000년 전에. 네, 5,000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이거 바꿔야 되겠네. 내일 이거 바꾸는 거 하나 이렇게 척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것만 있으면
멋지게 되겠는데. 예. 자, 그 책이 바로 이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예, 황제의 내경. 예. 그래서 이게 요새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내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깊이 읽어보면 그 책 안에 태시천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랍니다. 이 성경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뭐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한방도 황제내경도 뭐라 그래요? 기 생명 에너지는 진리의 영이라. 박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하면은 알고 보면요, 이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 학문이 이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시겠어요? 넘어와서 우리 그래서 대개 우리 조선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학자들은 이 우리 나라 안에서만 유명했지 중국에서는 알아주질 않았는데 이 중국에서까지도 다 알아준 학자들이 있습니다. 뭘 연구한 학자들이게? 네? 뭘 연구하냐? 이거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보세요. 약간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영이 곧 뭐요? 생기다. 그래서 황제 내경에서는 기는 곧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놨는데,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누구예요?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알아. 그 두 분 학자. 예? 이율곡, 이율곡 선생과 그 다음에 또 누구? 이황택의 선생. 이 두 분이 바로 이거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이가 되고 기는 뭐예요? 기해서 무슨 학? 이기학. 이 우주 만물은 그 속에 뭐가 있고 이가 있고 뭐요? 기가 있어야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이 이 기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기학.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가 있고 뭐가 있다? 기가 있다. 예. 그래서 이기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한 한번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가 있어야 되고 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는 진리인데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 진리 속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저절로 기가 그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솟아난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측을 이기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는 이고 기는 뭐예요? 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기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율곡 선생님이 이기이론론을 주장했고 이황택의 선생님은 이기이론론의 이론론인 듯하면서도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너무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것에는 이게 이론론이겠습니까? 이원론입니까? 이론론입니다. 이게 이론론입니다. 참 그렇게 보세요. 자, 5천년 중국 의학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도 얘기했고 우리 이율곡 황태계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늦게나마 뭐예요?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한방도 황제내경도 이해하면서 율곡태계 선생님의 말씀도 이해하게 되니 이게 시대적 차이가 5천년의 차이가 나더라도 역시 진리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직 역시 진리는 얼마나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까지도 같이 깨닫게 됐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꺼진 유전자가 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세미나는 이기의 세미나입니다.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건 이제 제가 차차로 이제 설명드리겠고, 근데 가장 건강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자꾸 박사님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중요한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는 사이에 기는 감사님 낫겠나 두렵고. 그래서 보세요. 방해 전파는 뭡니까? 방해 전파. 방해 전파는 뭡니까? 이 엉뚱한 전파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쩌냐게 얘기한 야 이거는 맞는 말이다, 진리다 할 때 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선, 감사. 누가 나에게 선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죠. 미, 너무너무 아름답다. 진선미. 이런 기는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앞에 서서 열심히 떠들어 싸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앉아서 웃기고 있네.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 말을 믿지 않아요? 방해 전파 때문에 안 봅니다. 방해 전파. 나쁜 신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쁜 신호를 받게 하는데 책임자는 누구냐? 이상구입니다. 이상구가 아주 여러분 앞에 서서는 굉장히 순수한 척 했었고 이래서도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 그 새끼 그 영 몹쓸 놈이구나. 그러면은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하나님의 길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해서 켜주는 일을 하는데 이 전달자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달자들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이라면 뭐예요? 믿을 수 있다. 그럴 때 유전자 켜지는 겁니다. 저 친구 저 떠들어서 저게 바른 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나?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저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오심. 즉 생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증오심이 있으면 방해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 전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증오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제 막
기초를 닦아놓고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전자,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맞아, 그렇구나, 맞았어. 이제 유전자와 이제 이와 기 그리고 유전자를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진짜로 어떻게 해요? 팍 켜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중요한 이 생기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번 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그 노래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 그 기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우주 공간에 있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말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속에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유전자를 켜고 끄고 조절하시는 에너지임을 놀랍게 우리가 함께 깨닫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한자리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함께 깨닫고 우리의 그동안에 꺼졌던 유전자들 주님께서 켜주시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예, 감사합니다.